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오늘도 아주 유명한 무기, 멋진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오늘 뭐 유명하지는 크게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신형 무기니까. 멋질까요? 그런데 좀 여하튼 재밌는 무기입니다. 자, 일본의 미래 기갑 전력을 도배합니다. 초고가 16식 기동전투차. 일본 지상무기 그러면 뭐 무조건 초고가죠. 정말 입이 쩍 벌어지는 그런 가격인데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40년 넘는 노후 전차 대체를 고민하던 일본 육상자위대예요. 2000년대 이후에 이제 냉전이 끝나고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야, 이 기갑 전력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런데 74식 전차가 이게 지금 한 3,400대 있는데 이걸 이제 다 대체를 하고 해야 되는데 90식 전차를 냉전이 끝났다고 해서 200대밖에 생산 안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차를 너무 많이 줄일 수도 없고 그런데도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전차를 냉전 시대처럼 그렇게 많이 가질 이유도 없고 좀 애매한 상황이 되었어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 냉전 시대 때는 그 소련의 홋카이도 상륙을 막기 위해서 제7사단을 기갑사단으로 완전히 풀 편제를 해서 그 7사단에 한 300대 정도의 탱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냉전이 끝났죠. 이런 전력 지금은 이제 필요가 없다.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2000년대 이후 그리고 2012년도까지는 최소한 일본 전차 한 600대 정도는 가지자.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90식 전차를 200대만 생산하고 말았기 때문에 10식 전차 지금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10식 전차를 한 400대 정도는 생산하자. 그래서 10식 전차 개발할 때는 한 400대 정도는 가지는 걸로 생각하고 개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청천벽력입니다. 육상자위대 전차가 정수가 700대에서 600대로 줄더니 2013년에 와서는 300대로 대폭 삭감이 결정됐어요. 2013년 중기방 결정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74식 전량 퇴역, 90식 200대, 10식 100대 이렇게 된 겁니다. 헐, 이 무슨 날벼락 점점점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중기방이 뭐냐면 중기 방위 계획 이제 정비라는 말의 준말로 뭐 이 사람들은 중기방 이렇게 하는데 74식 탱크 이제 전량 퇴역하는데 10식 전차 100대로 그냥 바꾸자. 그래서 탱크는 이제 300대야. 끝.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육상자위대는 탱크 700대. 그래서 이제 2012년도는 이제 600대. 야, 600대는 있어야지. 왜냐? 기갑사단을 조금 규모 줄이고 나중에 다 예단 편제로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5개 예단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한 4개 예단 정도는 있고 나머지 이 보통과 사단에다가 이렇게 그래도 이 전차 대대 정도는 한 있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300대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위대 기갑부대 최대 위기가 됐어요. 이제 장갑차를 전차로 되찾는 이제 이런 계획이 생겨버린 겁니다. 육상자위대님이 방위성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계획이라도 해도 그렇지 한 번에 전차 정수를 반토막 내버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아직 홋카이도 북쪽에 로스케 전차부대 있으면이다. 이러니까 방위성이 야 지금이 쌍팔년도도 아니고 걔네가 뭐 상륙이라도 한데 무슨 말도 안 되는 호들갑이야. 솔직히 니네 밥그릇 때문에 그런 거잖아. 까불고 있어.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육상자위대가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는데 점점점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해자대는 항공모함도 사주고 또 공자대는 스텔스기도 사주면서 왜 우리만 자꾸 찬밥이에요?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방위성이 그래서 니네 16식 그 기동전투차 해주잖아. 그걸로 퉁치자. 이렇게 됐어요. 아니 그게 전차예요. 그건 장갑차잖아요. 어디서 약을 팔아? 그러니까 이제 이 방위성이 아니 어디 이 자식이 지금 약을 판다고? 아, 너 이 자식 이 정무감각 없는 놈. 야, 좀 센스 좀 있어라. 전차를 대규모로 줄이려고 하면은 군비 삭감하는 모양새도 좀 나고 장갑차로 만들면 국방계약 우리 홍보도 좀 되잖아. 그리고 니들 그냥 편제 좀 유지하고 실제로 전차 능력 좀 되는 거 그거 좀 해서 전차 부대 기갑부대 편제 유지하면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고는 이제 16식 기동전투차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애매모호한 정체성입니다. 일본이 사실은 이걸 미국이 스트라이크 장갑차 이런 거 하는 거 보고 야 우리도 저런 거 한번 해볼까? 스트라이크 이제 MGS 이런 거 막 그 포 갖다 붙인 거 이런 거 이제 하는 거 보고 야 우리도 저런 거 한번 해볼까 해서 개발을 2008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개발하는 미쓰비시가 사실은 이제 먹어버린 겁니다.
이때 일본의 아주 유명한 군사 평론가인 기요타니 시니치 씨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걸 까는 거예요. 까다가 마지막에 이제 거의 2015년 9월 3일 날 이 깜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는 칼럼을 적었는데 뭐라고 하냐? 육상자위대는 대침투전, 보병 화력 지원, 도서 방위작전 시에 적 전차와 장갑차 요격 등을 위해서 16식 보병 전투차를 대량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는 적절하지 못하다. 16식은 장갑이 너무 얇고 공격력이 애매해서 대전차 전투에 사용할 수 없다. 중량이 무거워 C2 수송기에 한 대가 겨우 실리지만 몇 대 안 되는 C2가 16식 수송에 투입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6식을 결국 기갑병과의 실업 대책에 불과하며 차라리 74식 탱크를 현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왜냐? 아니 저기 지금 침투 상륙하고 센가쿠나 이런 도서 지역에 상륙하고 하는 거 이런 거 막으려고 하면은 적 전차를 일단 깨야 되는데 그 적 전차를 깰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왜냐? 이 처음에 이제 16식이 아이디어가 나올 때는 90mm 전차포 이런 걸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었어요. 아니 90mm 전차포 가지고 요즘 시대에 어느 탱크를 갖다 격파할 수 있냐? 안 된다. 그리고 이 16식은 장갑이 너무 얇아가지고 적 전차가 그냥 스쳐도 그냥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기관총 이런 거는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냐? 안 되잖아. 그리고 C4, C2 수송기에 실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한 대 아니냐. 74식 탱크도 37톤이니까 C2 수송기에 한 대 실리는 거 똑같잖아. 그러면은 이 74식 전차가 방어력 강하지, 공격력 강하지, 훨씬 좋은데 차라리 그걸 현대화 개량해서 쓰는 게 낫지. 왜 비싼 돈 들여서 이걸 하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합리적인 애국심 넘치는 그런 제안을 이제 계속 한 겁니다. 마치 제가 칼럼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카이에서 생산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 있어요. 무장 헬기나 이런 것, 해병대 무장 헬기나 이런 거 막 안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여론이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야, 이왕에 지금 나 다 까발려졌다. 이 16식 전투차 가지고 장갑차 가지고 탱크를 대체한다는 게 지금 다 까발려졌으니까 이왕 이렇게 들킨 거 그냥 세게 가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차 대형인 거 들킨 것 같다. 그냥 이제 막 나가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저포 대신 저반동포 답시다. 기술 안 되면 차체 좀 더 덩치 키우면 되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포가 이제 저포가 있고 저반동포가 있어요. 저포는 압력이 작으니까 포구 초속이 느리죠. 당연히 관통력이 약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반동포는 관통력은 그대로면서 반동을 이제 아주 적게 해주는 그런 최신형 포예요. 그러니까 저반동포 값이다 비싸지만 그 대신 차체 더 키우면 되지. 그리고 결정립 미세화 장갑 기반에다가 모듈 장갑도 갖다 붙이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결정립 미세화 이거 뭐냐? 크리스탈 나노 이렇게 해서 영어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본 자기네들이 개발했으니까 일본 한자로 그냥 결정립 미세화 장갑 이렇게 해놨어요. 포를 쏘면 적의 포탄에 들어오면 이 나노 기술로 해서 그냥 확 갖다 붙어버리고 그래서 방어력을 더 강화시킨다 이런 건데 전면 장갑 같은 경우는 20mm 기관포를 막을 수 있고 측면 장갑은 12.7mm 기관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증가 장갑이 없을 경우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반응 장갑 같은 거 추가의 증가 장갑을 갖다 붙이면 전면에서는 84mm 칼 구스타프 대전차 로켓 같은 거는 정도는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격 통제 장치는 10식 전차 거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이동간 사격 가능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차륜형 장갑차 위에다가 전차포를 갖다 붙인 이 버전인데 기동간 사격을 할 수 있게 만들자. 하도 뭐라고 하니까 지금 탱크하고 똑같이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14년도에 ROC를 상향 조정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5년도에 나왔어요. 좋다는 것은 다 갖다 붙인 16식 기동 전투차가 탄생됐어요. 표준 중량은 26톤, 엔진은 580마력, 무장은 105mm 저반동포, 최대 속도는 시속 100km입니다. 영국제 포를 이제 라이센스 생산해서 갖다 붙였고, 포탑을 보시면 10식 전차하고 거의 흡사하게 생겼죠. 그거의 사통 장치 그대로 다 갖다 썼으니까. 그리고 이제 당연히 장갑차 기반으로 했으니까 무게는 26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2톤짜리 증가 장갑 키트를 갖다 붙이면 28톤이 돼요. 가볍죠. 당연히 가벼우니까 방어력이 약하죠. 이런 모양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주포는 105mm 주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세간을 놀라게 한 성능이에요. 차륜형 경전차가 기동한 사격이 된다고. 이래가지고 일본이 매년 이제 4, 5월에 후지산 옆에 이 후지 화력 시범장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반인들 응모를 해가지고 이제 추첨을 해서 이제 구경하러 와요. 그 일반인들 대상으로 계속 매년 이제 일본 자위대가 사격 훈련하고 화력 시범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때 이제 맨 처음에 이 16식 기동 전투차가 나와서 사격하는 모습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탱크들 나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가장 스타트를 끊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 포구 안정화 장치가 얼마나 잘 돼 있는가를 보여주는 쇼를 하는데 일본의 10식 전차도 마찬가지고 이거 이제 10식 전차 사통 장치 그대로 갖다 붙였으니까 이 16식 기동 전투차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너무너무 안정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포신 위에다가 물컵을 얹어다 놓고 싹 기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엄청나게 야지 기동하면 안 되지만 뭐 조금 적당히 포장된데 이런 데 싹 가면은 이게 물컵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이 안정화 장치 스테빌라이저하고 이런 게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차체는 움직여도 폰은 그대로야.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또 회전을 해도 차체는 회전해도 폰은 그대로 꼼짝도 안 해. 이제 이렇게 해서 물컵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딱 보여주는 쇼도 하고 그렇게 일본인들에게 깜짝 놀라게 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좀 생겼죠. 그래서 정작 냉담한 반응을 보인 육상자위대. 알고 보니까 어떤 불만이 생겼냐. 아니 ROC 크게 올려주신 거 고마운데요. 이거 뭔가 좀 애매한데요.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방위성이 아니 이 정도면 됐지 뭐가 애매해. 야 이스펙이면 이탈리아 그 센타우로나 미국 스트라이커 MGS 그거 가지고 노는 성능이야. 그래서 이제 육상자위대가 아니 요새 120mm 저반동포도 많은데 105mm 가지고 도대체 어디에 쓰라는 거예요? 이걸로 대전차 전투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방위성이 아니 이게 공수용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뭐 그 정도는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어요. 그 이제 육상자위대가 아니 C2에 실리는 거는 얘나 74식이나 매한가지인데 뭔 소리입니까? 아니 그래도 이게 가격이나 유지 인원 면에서 좀 스마트한 점점점 아니 유지 인원 어차피 4명 똑같고 가격은 대당 75억엔인데 차라리 그러면 전차를 사고 말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21세기에 나온 이런 차량인데 자동 장전 장치 이런 게 없으니까 74식 탱크와 똑같이 4명이 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상자위대 23만 명 뭐 일본 자위대 다 통틀어서 23만 명인데 그 23만 명을 모병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인기가 없어서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일본의 자위대도 계속 인원을 줄이는 그런 무기 체계로 신형 개발을 가야 되는데 아니 과거에 4명, 지금도 4명이면 이거를 하나 운용을 함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어든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격은 세상에 75억엔이에요. 우리 돈으로 83억, 84억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83, 4억이면 어느 정도냐? 바로 우리 K2 흑표전차 가격이에요. 그리고 이걸 만들 때 참고를 했다고 하는 이탈리아의 센타우로 장갑차 그게 35억 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MGS, 스트라이커 MGS 이거는 50억 원이에요. 그것들보다 세상에 2배 이런 식으로 비싼 겁니다. 이걸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장갑차 80매덕짜리 장갑차 포달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100대 받고 134대 추가 거기다 다시 플러스 알파 100대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겁니다. 지금 2019년도에 계획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0대는 확정 여기다가 다시 134대 추가해 이것도 확정이에요. 234대 83억짜리 장갑차에다 그냥 포탑 얹은 거 이거 가는데 거기다가 다시 플러스 100대 알파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완전히. 그래서 일본 육상자위대 입장에서는 정말 이 폭탄 맞은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야 뭐 대량으로 팔면 가격 좀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래서 야 우리 많이 만들자. 그 가격 좀 내리자. 지금 너무 비싼데 해가지고 16식 기동 전투차가 일본 차세대 기동 무기를 싹쓸이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이걸 만들 때 애초에 모듈화해서 만들다가 보니까 이 미쯔비시 중공업에서 막 이제 출품을 하는 거예요. 온갖 방산 전시회에다가 출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듈화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보병 수송용 장갑차로도 보여주고 또 어떨 때는 30mm 기관포 달아가지고 보병 전투차로도 보여주고 또 포병 지휘차로도 보여주고 뭐 앰뷸런스 차로도 보여주고 통신용 박스카로도 보여주고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방위성이 미쯔비시하고 어떻게 짝짝꿍이 냈는지 야 이거 다 하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89식 보병 전투차도 앞으로 이걸로 대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장갑차 모든 장갑 차량은 전부 다 이걸로 대체를 하는 완전히 초고가 8륜형 장갑차의 폭탄을 맞아버린 일본 육상차이 됩니다. 그래서 설마 이걸로 장갑 차량 통일하시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뭐 표준화, 모듈화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미쯔비시에서 만든 이 16식 기동 전투차가 일본의 탱크 전력을 확 다 잡아먹더니 앞으로는 장갑차 전력까지 보병 전투차 전력까지 완전히 그냥 싹쓸이 해버리는 그런 베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일본 육상자위대 사진 보면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매일매일 보게 될 바로 그 차량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